네, 안녕하세요. 5월달 월간 법률 상담소 커뮤니티 교육 웨비나에 참여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를 맡은 한미연합회 어시스턴트 디렉터 윤일애 변호사입니다. 월간 법률 상담소는 한인 여러분들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미연합회, 그리고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인데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한인 커뮤니티가 궁금해하시고 또 필요로 하시는 주제를 선정을 해서 커뮤니티 교육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교육 웨비나는 이제 다음 달 6월 7일에 예비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한인 유권자분들 혹은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 자격을 등록하고 투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이 월간 법률 상담소 플랫폼을 제공해 주신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 존 킴 변호사님, 그리고 남가주 한인 변호사협회 파트리샤 파크 변호사님,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법무영사님 신희영 영사님 와 계시고요. 음, 이번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본 교육 영상과 자료는 지역사회 교육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또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웨비나에 제공된 정보는 2022년 5월 18일 기준 캘리포니아주 LA 카운티 선거국 제공 정보에 국한됩니다. 이 웨비나는 녹화가 되어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도록 추후 한미연합회 유튜브 채널에 올려질 예정인데요. 지금 비디오를 만약에 켜두시면 본인의 얼굴이 함께 녹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화면이나 얼굴이 향후 녹화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비디오를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웨비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퓨 리서치 센터가 분석한 2020년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약 20년간 아시안 아메리칸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유권자 그룹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그중 약 67%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후천적으로 이민, 시민권 취득으로 유권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아시안 아메리칸을 좀 더 세분화한 데이터인 AAPI 데이터가 2016년 그리고 2020년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율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한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이 2016년도 45%에서 2020년 60%로 아시아계 유권자 중 가장 높은 참여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의 참여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죠. 이만큼 유권자들, 그리고 특히 우리 한인, 그리고 아시안 유권자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힘을 투표로서 보여주는 것은 국가와 우리 커뮤니티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유권자로 등록하고 또 투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government by people,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 시민의 손으로 세워진 국가와 정부에 의한 대의적인 통치 제도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그리고 이 정부의 우리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즉 주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하고 숭고한 권리 행사이자 또 민주 시민으로서의 중요한 책임 그리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선거는 개개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발전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으실 텐데요. 지난 선거들을 통해 많이 보신 것처럼 한 표가 가지고 있는 힘은 선거의 당락을 바꿀 정도로 큽니다. 전에 어떤 지역 주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주변에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가족들이 많기 때문에 나라도 열심히 나서서 투표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모여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이 있어도 모든 한인분들이 투표를 할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거의 결과로 뽑힌 그 공직자들 그리고 그 제도가 펼치는 정책, 법률, 제도는 그 투표권자 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투표할 자격이 되시는 한인분들께서 공동체를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갖고 계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권자 등록과 투표는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또 커뮤니티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네, 이제 2022년 다가올 선거 중요한 날짜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2년 선거 일정 6월 7일이죠. 주 전역 직접 예비선거 Statewide Direct Primary Election이 다가오고요. 또 11월 8일에는 총선거 General Election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예비선거 관련해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날짜는 당장 이제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5월 23일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편 투표지를 우송받으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리고 아직 등록이 안 되셨다면 반드시 5월 23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 주셔야 되고요. 이후에는 그 투표센터에서 조건부 등록을 한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유권자 등록을 했는데 내가 변경할 정보가 있다.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특히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5월 23일 전에 온라인으로 변경을 마치셔야 그 발렛 투표 용지를 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날짜는 5월 28일인데요. 투표센터가 개장되는 날입니다. 이후 슬라이드에서 투표센터 활용하는 방법과 위치를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이 6월 7일 선거일이죠. 6월 7일 선거일은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네. 2020년 그 센서스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선거구가 재조정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권자들의 경우에는 소속하신 그 지역구 선거구가 지난 선거랑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는 이제 새로 조정이 된 소속 지역 선거구에 선거 정보가 포함된 투표용지와 안내서를 받으셨을 텐데요. 현재 본인이 소속된 지역 선거구를 확인하는 방법, 그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lavote.gov/mydistrict라는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 링크를 가능하면 패트리샤 변호사님께서 혹시 복사해서 채팅창에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저희 링크들을 앞으로 쉐어할 때 조금 채팅창에서 바로 찾아보실 수 있도록 저나 여기 계신 분들께서 쉐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인 선거 정보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링크, 이 lavote.gov라는 링크는 LA 카운티 선거국에서 운영하는 공식 선거 정보 홈페이지입니다. 이리로 들어가 보시면은 필요하신 정보를 한국어를 선택하셔서 한국어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lavote.gov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보이시는 화면이고요. 이게 지금 예비 선거가 6월 7일에 오기 때문에 팝업으로 기본 창이 뜨는데 창에서 빨간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제 지금 본인의 선거 정보를 검색하는 화면이 일단 영문으로 나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그 지구본이랑 영문 표시를 클릭하셔서 한국어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 한국어 언어를 선택하시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본인 선거 정보 검색이라는 제목 하에 유권자 온라인 등록하는 링크도 있고, 그리고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링크, 그리고 본인의 투표소 검색, 그리고 견본 투표지 찾아보기, 그리고 본인 선거구 위치 찾아보는 방법, 이런 정보들로 연결되는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해서 이제 저희 한미연합회에서 2020년 선거 즈음에서 투표 방법을 안내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이번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함께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LA 카운티는 어떤 투표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우편 투표. 둘, 조기 투표. 셋, 선거 당일 투표. 우편 투표. 투표지를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우편은 필요 없습니다.
또는 주변의 드랍박스 투표함에 넣어도 됩니다. 반송 봉투에 서명, 날짜, 주소를 꼭 적으십시오. 우체국 소인은 선거일까지 찍혀야 합니다. wordsbyBallot.sos.ca.gov에서 귀하의 투표지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조기투표. 선거일 전이라도 LA 카운티 등리 등록국, 사무국 본부 또는 지정된 조기투표소에서 미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 선거 당일에는 일반 투표소가 열립니다. 유권자 등록을 하지 못했더라도 투표소에서 당일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투표소 위치를 찾아보시려면 LAvote.net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질문이 있으면 가주 유권자 한라인으로 전화하십시오. 한국어 전화 866-575-1558. 우리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한인 여러분,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네, 아까 영상으로 간단하게 살펴보신 그 세 가지 투표 방법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우편 투표였지요. 그 LA 카운티의 모든 등록 유권자는 6월 예비선거를 위해서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LA 카운티 투표용지는 5월 5일부터 발송이 되었고요. 이제 우편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반송 봉투에 서명을 한 다음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그 투표센터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투표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부분은 이제 우편으로 회송되는 투표용지는 6월 7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유효하고요. 우표는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겉 봉투, 반송 봉투에 보시면은 이 다음 페이지에 샘플이 나오는데요. 반송 봉투 샘플을 보시면은 이 유권자 서명란이 있고 여기에 본인의 이름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날짜와 유권자 등록된 주소를 적으시고 이 란에 유권자 서명을 반드시 하시고 반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우체국을 통해 제출하는 방법 이외에도 또 드랍박스 투표함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LA 카운티 내에 설치된 400개의 공식 드랍박스 투표함에 그 투표 용지를 넣으셔서 투표지를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도 2022년 6월 7일 선거일 당일 그러니까 오후 8시까지 투입을 마무리해 주셔야 합니다. 가까운 드랍박스 투표함 장소 목록은 우편 투표 용지 패킷에 기재가 되어 있고 또 온라인으로 그 LA 카운티 선거국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면은 LA 카운티 우편 투표 제출 상자를 검색할 수 있는 여기에 여러분의 주소를 입력을 하시고 만약에 이 링크에 들어갔는데 영어가 뜬다라고 하면 요 글로벌 요 지구본 모양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신 뒤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LA 카운티 경계선과 함께 LA 카운티 내에 있는 드랍박스 위치를 보고 계시고요. 그 밖에도 내가 현장에서 투표를 하고 싶다 해서 투표센터를 찾고 싶으시면 요 밑에 투표센터 지도 보기를 클릭하시면 투표센터가 LA 카운티 위치된 곳을 보여줍니다. 여기 11일 전에 열리는 투표소와 4일 전에 열리는 투표소를 클릭을 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편 투표 방식으로 투표를 마치셨다면 내 우편 투표용지가 어디에 갔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Where's My Ballot이라는 그 캘리포니아주 총무국에서 운영하는 그 추적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본인의 투표용지가 처리되는 현황을 추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통지를 받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넣으셔야 되고요. 이 구독 신청을 하실 때에도 화면 우측 상단에 한국어로 언어를 선택하셔 가지고 그 문항들을 한국어로 보고 답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자, 이메일 또는 음성 사서함으로 본인이 반송한 투표지의 현황을 통지를 받으시게 되고요. 투표지를 반송한 후에 등록 사무실에 언제 접수되어서 개표가 될 것인지 이런 알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투표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투표센터는 5월 28일부터 열리는데요. 정확한 요일과 시간은 이제 5월 28일부터 6월 6일 사이에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7시 사이, 그리고 선거일 당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센터가 운영됩니다. 아까 지도에서 간단히 보여드린 것처럼
그 가까운 투표센터를 온라인으로도 검색해 보실 수 있고요. 이미 받으신 그 우편물, 그 샘플 발럿과 투표 용지에서도 그 모든 등록 유권자에게 그 가까운 투표센터 목록이 포함된 정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제는 카운티 내에서 어느 투표에서든지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쇼핑을 가는 길에 카운티 투표 박스가 있다, 투표 센터가 있다라든가 꼭 집 근처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이동하는 어떤 동선에서 카운티 투표 센터가 있다면 그 투표 센터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투표센터에 가셔서 이제 현장에서 투표를 하실 때 뭐 줄이 길거나 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싶으실 텐데요. 투표센터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체크인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빠른 체크인 코드가 이제 우편으로 받으신 샘플 투표지 그리고 투표센터 엽서에 이 바코드 형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받으신 바코드를 투표센터에 가져오시면 빠른 체크인 코드로 스캔을 해서 체크인 시간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또 하나 영상이 있는데요. 지금 요 영상은 시간 관계상 일단 링크만 쉐어해 드리기로 하고요.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저희가 2020년도 그 대통령 선거 시즌을 위해서 그 새로 도입된 전자투표 장치 사용 방법을 한국어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그 장면들을 다 찍어서 이제 이 장치를 사용하시기 쉽도록 설명을 한 영상입니다. 이제 투표 센터에서 직접 가셔서 선거 기표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센터 가시기 전에 요거 한번 보시고 어떤 방식으로 이 투표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지 숙지를 하시고 가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투표센터에서 현장 투표할 때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요. 인터랙티브 샘플 발럿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영어로 한글로 번역되기로는 상호작용을 하는 견본 투표지라고 해서 모바일 폴 패스라고도 불립니다. 이거는 기표하는 시간을 좀 줄여주는 어떤 편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서 투표센터에서 기표를 일일이 하기 전에 이제 본인의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그 견본 투표지에다 선택을 하면 그 선택 사항을 저장한 투표 패스를 QR 코드로 일단 받아서 투표센터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를 투표센터에 가져가셔서 전자투표 기계에다가 찍으면 그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미리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셨던 그 선택 사항이 그 전자투표 기계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기표 내용이 옮겨지는 거지 그 자체가 온라인 투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를 해 주시고 다만 그 기표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편의 시설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QR 코드를 받으셨다고 해서 온라인 투표를 하신 게 아니고요. 그 QR 코드를 반드시 투표센터 전자투표 장치에 찍으시고 그 화면에 떠 있는 투표지 작성된 사항, 그 선택 사항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쭉 한번 검토하시고 또 제출하는 그 과정을 모두 완료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QR 코드를 만들어서 가져갔는데 정작 그걸 별로 사용하고 싶지 않고 새로 찍고 싶다.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는 기표하는 시간을 줄이라고 편리하게 그냥 제공되는 추가 옵션이지 그거를 만들었다고 해서 꼭 전자투표 장치에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그날 가셔서 그냥 다시 기표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바일 폴패스 사용하는 방법 그림으로 간단히 안내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까처럼 휴대폰에 미리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들을 해놓으면 QR코드를 출력할 수 있고 이걸 가져가서 투표센터 요 장치에다 찍으면 기표했던 것들이 뜨고 그거를 최종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전자장치를 통해서 투표를 완료하는 이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LA 카운티 등기등록국 카운티 사무국 본부, 그 놀워크에 있는 본사 근처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지금부터도 조기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직접 투표를 하시거나 또 건물 북쪽에 위치한 그 드랍박스에 투표지를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모든 유권자께서는 그 투표를 하러 가실 때 그 코비드-19 관련 그 보건 안전 지침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유권자들이 줄을 많이 서 있거나 투표를 하실 때 마스크 착용이 적극적으로 권장된다고 합니다. 놀워크 본사에서 할 수 있는 그 조기 투표는 요일과 시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이제 어떤 요일은 주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공휴일에 여는 또 시간과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놀워크 본사에서 조기 투표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그날 운영을 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미 유권자 등록하셨고 이제 투표를 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다면 아직 유권자 등록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투표를 하시려고 유권자 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네, 최근에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새로 이사를 오셔서 LA 카운티에서 처음 투표하시는 경우에는 우편 투표 용지를 받기 위해서 2022년 5월 23 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치셔야 됩니다. 이제 가장 쉬운 그리고 빠른 등록 방법은 lavote.gov 그러니까 LA 카운티 선거국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총무국 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등록을 하는 건데요. 한국어로 신청서를 읽고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넷 사용이 힘드신 경우라면 우체국이나 도서관, 그 DMV 같은 대부분의 정부기관 공관서에서 종이로 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받으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회에 전화하셔서 또 상세한 방법을 문의하셔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네, 온라인으로 유권자 등록하는 방법을 좀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미국 시민으로서 현재 중범죄로 주립 또는 연방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투표를 한 정신적인 능력이 없다고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권자로 등록하고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온라인 유권자 등록 사이트로 바로 가시는 링크는 registertovote.ca.gov라는 캘리포니아주 총무국 온라인 사이트인데요. 이리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Secretary of State 온라인 보터 레지스트레이션 화면이 나오고 바로 아래에 언어를 선택하실 수 있는 그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국어를 클릭하시면 한국어로 된 메뉴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주 온라인 유권자 등록을 아직 안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유권자 등록을 하십시오를 클릭하시면 되고 예비 등록 같은 경우에는 아직 18세가 안 됐지만 예비 등록을 하고 싶은 16세 또는 17세 캘리포니아주 거주자들의 경우에는 이 란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걸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세 번째 칸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는 경우니까 이 경우 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본인이 유권자 등록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선택하는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이고 캘리포니아 주민이어야 그 유권자 등록 자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야 되고요. 그 밖에 카운티 외 지역에 근무하거나 혹은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지금 파병이나 혹은 군인 혹은 다른 이유로 해외에 살고 있는 경우 이 부분을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요구하는 정보는 자격 조건을 체크하시고 또 나이, 내가 18세 이상이 되었다라는 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 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서 법률적인 신분증에 기재된 법적 이름을 작성하는 칸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칭은 뭐 미세스, 미스터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란이 나오는데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곳 이외에는 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 별표만 작성하셔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메일 주소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재입력해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묻는 문항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필수 문항은 아니지만 여기를 적어 놓으셔야 나중에 유권자 등록 확인 연락이나 관련된 후속 연락을 받으시기에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연락처를 꼭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생년월일 그리고 출생지 이런 정보들을 입력하는 칸들이 나옵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사실대로 기재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란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신분증 정보, 번호,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 마지막 네 자릿수 입력하는 것, 그리고 인종, 민족 정보, 그리고 선호하는 언어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본인이 선거 자료를 받을 때 선호하는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을 하셔야 투표용지와 안내서를 한국어로 된 것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화면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집 주소, 우편 주소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주소, 아파트 번호 있으시면 넣으시고 시, 우편 번호, 카운티, LA 카운티, OC 뭐 해당하는 곳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은 이전에 유권자 등록 또는 예비 등록을 했습니다라는 거를 선택하는 칸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 처음 유권자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 예전에 등록을 했는데 그 성함이나 집 주소, 우편 주소를 변경하거나 선호 정당을 변경하기 위해 재등록을 하시는 경우에 선택하시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본인의 우편 주소는 집 주소와 다릅니다. 다른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은 우송받길 원하는 다른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고요.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호 정당을 선택하는 질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호 정당이 없다라고 하셔도 되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선호 정당을 선택하시면 그 정당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선호 정당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안이 이렇게 나오고요. 이 선택안 안에 내가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라고 하시면 기타 정당을 선택한 후에 이름을 이곳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동의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에서 우편 투표가 실시된다는 점, 주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받기를 희망하는지, 그리고 카운티 유권자 정보 안내서를 받기를 희망하는지를 선택하는 칸인데요. 이 정보 안내서 같은 경우는 예라고 표시를 하셔야 그 관련 정보서 안내서를 배송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선택 질문인데요. 뭐 선거일에 자원봉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장애인 접근성 편의가 제공되기를 원하는지를 선택하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 양식을 작성할 때 본인 이외에 누군가가 도와준 경우에는 그 도와줘 준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셨다면 아니오를 선택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명 사용에 대한 동의. 그래서 지금 유권자 등록 시 DMV나 그 운전면허증 또 다른 신분증에 포함된 그 서명을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 장관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문항이고요. 여기에다가 보통은 그 신분증에 적힌 서명을 유권자 투표하실 때 사용하실 거면 예라고 하시면 되고 다른 서명을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아니오라고 하고 별도로 또 따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기재한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나는 시민권자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사실대로 진술을 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란이고요. 체크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 기재한 내용들이 다 나타납니다. 확인하는 란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내가 입력한 정보랑 다른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내용이 다 제대로 사실대로 들어가 있다면 제출을 누르시면 유권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유권자 등록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래도 하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금 뭐 해석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유권자 도움 헬프센터로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등록 마감일을 내가 놓쳤다. 만약에 5월 23일 이후에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유권자 등록을 못 하셨다고 투표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건부 당일 유권자 등록을 통해서 그날 LA 카운티에 있는 어느 투표센터에서든 방문을 하셔서 당일 조건부로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등록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11일의 투표 기간 동안 LA 카운티 내 투표센터에 가실 수 있고 거기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권자 등록을 못해서 투표를 못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 장치를 이용을 해서 또 기표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쪼끔 차이가 있는데요. 그 조건부 당일 유권자 등록의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투표하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전자투표 장치를 이용해서 기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 등록 유권자랑 동일하지만, 그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프린트아웃을 했을 때 이걸 선거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당일 유권자 등록을 하신 분의 그 자격이 확인되면 그때 제출된 투표용지가 유효표로 집계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공유드린 그 2022년 유권자 정보 링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소개된 내용들은 캘리포니아주 공식 유권자 정보 안내서, 그리고 LA 카운티 유권자 정보 포털에 제공된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미 그 투표용지 받으실 때 안내서를 제공받으셨겠지만, 그걸 분실하셨거나 뭐 온라인으로 좀 더 상세하게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셔서 영어와 한국어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2022년 유권자 헬프센터 정보 공유하면서 웨비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캘리포니아주 유권자 핫라인 전화번호가 있고 한국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66-575-1558번이고요.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므로 이제 이분 캘리포니아주이기 때문에 카운티에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 유권자시라면 누구든 전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헬프센터 LA 카운티에는 저희 한미연합회와 그리고 LA 아시안 정의진흥 협회를 우선 소개를 드리고요. 그 밖에도 다른 많은 한인 단체들께서도 지금 유권자 등록 도움을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드린 LA 카운티 선거 정보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 유권자 도움을 도와주시는 단체가 있는데요. 아리센터에서 전화나 인펄슨으로 유권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